할게요. 그리고 방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둘 다 손 한 번 씻고 왔거든요. 얼굴 만지기 전에 항상 손 청결하게, 손 소독제도 좋아요. 깨끗하게 유지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모델 같은 경우는 피부 톤을 먼저 파악해보자면은 약간 부분 칙칙하고 피부톤이 그렇게 까만 건 아니거든요. 약간 트러블성이어가지고 그래 보이지 목만 보면은 그렇게 어두운 피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목톤에 맞춰서 피부를 좀 밝게 올려줄 거예요. 왜냐면 남자분들도 무대에서 피부가 밝아야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톤을 올려줄 거고,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피부는 조금 도톰하게 들어가야 무대에서도 트러블이 안 비추고 잘 유지될 것 같아서 그렇게 베이스를 할게요. 그리고 모델분이 눈썹을 잘 정리하고 오셔도 사실 지금 눈썹 정리할 게 많이 없거든요. 그리면서 있으면 제가 조금 한두 가닥씩 정리할게요. 근데 지금 약간 트러블이 있으면 유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클렌징 워터로 한번 닦거나 세수하고 다시 시작해도 돼요. 저는 스킨으로 닥터 2번 하고 할게요. 약간 미끄덩한 유분기를 싹 제거하고 메이크업을 해야지 좀 더 오래가요, 베이스. 저는 무조건 턱 밑에 여기까지 다. 왜냐면 쉐딩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여기가 건조하면 쉐딩이 얼룩지거든요. 네, 약간 트러블성 피부할 때 주의할 게, 트러블 이제 난 사람들은 알겠지만 트러블 주위로 각질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각질 부각이 진짜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꾹 눌러주면서 베이스를 해야 돼요. 기초를 바를 때도, 그리고 제형을 선택할 때도 살짝 이제 점성이 있거나 무게감이 약간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트러블 있는 피부나 열감 있는 피부는 기초 단계에서 팩을 한번 하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시간 상황 보면서. 이렇게 얼굴에 이제 열이 이렇게 가까이 됐을 때 열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화장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날아가요. 그래서 기초를 진짜 잘 흡수시켜줘야 돼요. 기초를 만약에 조금 많이 더 발라야 될 것 같을 때는 차라리, 저도 손에 열이 많아서 이제 수분 라텍스는 촉촉하잖아요. 차갑고 라텍스를 이용해서 발라주는 게 더 좋아요. 서로 같이 열이 많으니까. 그리고 요새 남자들도 진짜 여자애들만큼 메이크업이 진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자보다는 덜 하는 편이기 때문에 속눈썹도 안 붙이기도 하고, 물론 붙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오늘 안 붙일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덜어내기 때문에 저는 윤곽을 좀 잘 잡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남자는 각이 살아나야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베이스 때부터 저는 어두운 파운데이션, 밝은 파운데이션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갈게요. 근데 모델이 생각보다 목이 많이 밝아서 너무 어둡기만 한 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까처럼 수분 라텍스가 아니라 물 없이 쓰는 뭐 미지옷이나 머스테브처럼 그런 라텍스로 조금 더 밀착력 있게 더 먹여주는지. 그리고 지금 모델분 자세히 보면 솜털도 되게 많거든요. 솜털이나 트러블성으로 각질이 좀 많은 피부는 브러쉬를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그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 방향대로만 해주고 라텍스를 이렇게 두들겨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눌러주는 게. 저는 일단 밑지우시로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베이스 한 1차적으로 깐 다음에 톤 라텍스로 마무리 베이스를 할 거예요. 약간 솜털도 많고 트러블에 올라오는 각질도 약간씩 있기 때문에 톤 라텍스로 마지막에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수염이 없는 편이긴 한데 여기 약간 푸르거든요. 그래서 인중 부분도 어두운 걸로 같이 한 번만 덮어줄 거예요. 왜냐면 여긴 따로 커버를 해야 돼가지고. 왜 어두운 걸로 하냐면 가끔 가족끼리 뭐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남자분들이 수염이 푸르게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어둡지 않고 밝게 커버가 되면은, 커버가 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파란색으로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외곽에 썼던 파운데이션 어두운 걸로 여기 수염도 한번 1차로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약간 외곽 쪽에 조금 더 윤곽 잡으려고 어두운 파운데이션 썼으면 지금은 조금 더 밝은 파운데이션, 마른 라텍스로 좀 밀착력 있게 안쪽 위주로, 지금 도톰하게 들어간다고는 하셨지만 좀 얇게 그래도 넣고 계시거든요. 그 지금 모델 피부는 획기가 돌거나 그러지 않아서 괜찮은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되게 탁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을 이제 무대 올라간다 해서 너무 밝게 해놓으면 회색 인간 되거든요. 얼굴만 둥둥 떠다녀서. 그래서 그런 시 분들이 오면 차라리 약간 노란기 있는 베이스로 한번 깔아주거나 파운데이션으로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윤곽을 잘 잡아주면서 앞으로 점점 밝아지게 해주면은 획기 도는 게 좀 더 중화가 돼요. 오늘은 보여드릴 수 없는데 그런 것도 피부 타입 잘 고려해서 해주시면 돼요. 무조건 아이돌이니까 하얗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컨셉에 따라 진짜 여자보다 더 오래 걸릴 때 있는데 그거는 좀 더 드물긴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조금 더 빨리 끝나기 때문에 남자분들 할 때는 베이스를 저는 먼저 끝내놓고 시작을 해요. 윤곽도 잡고,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있으면 조금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진짜 일반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정말 하나하나 막 엄청 가리는데
무대에 올라갈 때 땀 흘리고 지워질 때 또 이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컨실러 펜슬로 커버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두껍게 올려놓고 아예 픽싱 이런 식으로 두들겨서 식혀버릴 때도 많아요. 확실히 밑티옷으로 베이스를 두들겨 놓고 이렇게 좀 세이매트한 파운데이션을 하게 되면은 뭐라 되게 뽀송하고 뭔가 착 붙는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럼 땀이 흘려도 오래 갈 잘 것 유지돼요. 같은 베이스가 있어요. 이거는 뭐 써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스웨트롤이라고 있어요. 얼굴 땀 닦는 거 약국에 파는데 근데 그 부작용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사실 저는 제가 하시는 분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그걸 썼었던 게 진짜 땀이 진짜 아예 비오도 실러서 템의 유지가 안 됐었거든요. 이게 적당히 흐르는 게 아니라 진짜 세수한 것처럼 흐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스웨트롤을 하고 오더라고요 전날에. 그럼 확실히 유분이 잘 잡혀.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작용이 돼서 약사랑 상담을 해야 되는데 메이크업 할 때 확실히 좀 편하긴 해요. 그렇게 땀이 좀 덜 나면. 트러블 커버할 때 너무 막 두껍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적당히 도톰하게 올리고 빨리빨리 해야 되기도 해요. 너무 오랫동안 하면 안 돼서 9시간이 있으니까 약간 쉐딩이나 파우더 느낌 하고 나면은 이게 픽싱이 되잖아요. 그 위에다가 살짝 컨실러 한 번 더 얹어주면 더 오래되고 더 커버가 잘 돼요. 왜냐면 뽀송한 상태로 그 위에 얹으니까 잘 가려지거든요. 그리고 트러블 있는 피부 같은 경우에는 귀 근처에도 자국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조금 빨리 러프하게 보면서 그쪽도 봐주시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방금 커버하려고 이렇게 찍어 놓잖아요. 그리고 사용했던 그 브러쉬로 살짝 눌러주면은 파우더에 톤 맞추기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베이스를. 아, 다크서클도 미리 살짝은 가리고 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런 다크서클 좋아하거든요. 약간 눈이 깊어 보이는데 이걸 굳이 다크서클로 냅두기보단 얘는 얇게 커버하고 약간 섀도우들로 약간 이렇게 넓은 느낌을 내주는 게 남자는 좀 더 깊이감이 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도 여자와 마찬가지로 아이 프라이머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남자도 섀도우라든 뭐든 들어가는데 땀이랑 유분이 나면 이게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눈 감고 아까 마찬가지로 속눈썹 사이 쪽이랑 눈꼬리 쪽도 꼼꼼하게 발라주고요. 이제 섀도우를 해줄 건데 일단 모델 눈을 보면 눈매 길이가 되게 예뻐요. 예쁘게 길어요. 이게 되게 큰 장점이라 생각해서 이걸 되게 살리는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할 거고요. 볼륨도 적당히 있고 여기 T존이 되게 강해서 남자다움도 있거든요. 적당하게 좀 섹시한 느낌을 줘도 예쁠 것 같아요. 살짝 장난인데 여기가 조금 더 동글? 이 긴 눈매를 살리는 게 되게 매력적일 것 같아요. 남자 이제 이런 무쌍 분들을 할 때 그라데이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자는 진짜 그라데이션 촘촘촘촘하게 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간다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중요하게 하고 가장 포인트가 되는 컬러가 있잖아요. 눈에 이런 깊이감을 줄 수 있는 포인트 컬러를 너무 그라데이션 하면 안 돼요. 중간 그라 정도? 너무 그라데이션 하면 힘의 가리가 없어 보인다 해야 되나? 뭐 메이크업 느낌에 따라 다르겠지만 살짝 눈을 포인트로 할 때는 그거를 이제 라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적당하게만 풀어주는 게 좋아요. 아이라인도 스머징 할 때 적당히만 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눈을 떴을 때 살짝 이 정도까진 보여야 되거든요. 컬러감 있는 이 색감 있는 섀도우가. 그래서 눈을 떴을 때 그걸 생각하고 찍어준 다음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하얀 게 보이면 눈 안 예쁘기 때문에 사이사이 꼭 잘 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봤을 때 점막을 채워야 되는 눈이 있고 안 채워도 되는 눈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살이 덮여있기 때문에 굳이 안 채워도 되거든요. 그리고 남자는 전 라인 그릴 때 여자처럼 너무 깔끔하고 뾰족하게 쪽 빼는 것보다 그냥 부드러운 느낌으로 길이감 연장하는 느낌이 예뻐서 그렇게 해줄게요. 이 친구 같이 이렇게 눈매 그림자 져 있는 눈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 모양 그대로 따라가주면 돼요. 이 눈 자체가 예쁘기 때문에. 간혹가다 나는 라인감도 주고 싶다 하면은 이 위에다가 아이라이너로 살짝 선명함만 더해주면 돼요. 막 뾰족하게 빼기보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를 살짝 트였거든요. 여기가 조금 더 동그랗기도 해서 트이기도 했는데 조금 더 길어 보이라고. 보통 양옆 눈이 모두 똑같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살짝 뭐 쌍꺼풀이 이쪽이 조금 더 크다거나 눈 크기가 한쪽이 더 많다거나 조금 더 열려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달라서 정면 보면서 앞에 한쪽만 조금 더 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 눈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약간 남자 눈매는 여자보다 부드럽기보다는 살짝 네모난 느낌으로 길어 보이는 눈 있잖아요. 그런 게 매력적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건 내 취향이긴 해요. 여기도 살짝은 맞춰서 터줄게요. 이제 언더도 약간 살려줄 건데 좀 밝은 느낌의 섀도우로 음영 넣어주면서 살려주면 돼요. 다크서클 있는 부분, 애교살 있는 부분 여자처럼 딱 이렇게보단 그냥 퍼뜨리듯이 음영 컬러예요? 아니면 음영이랑 밝은 거 살짝 섞어 있어요. 진짜 살짝 쉬머한 음영 펄로 뒤에 부분만 살짝 포인트 줘도 예뻐요. 그리고 언더 점막 쪽을 살짝 채워줄 건데 눈 앞머리가 뾰족한 게 너무 매력적인 눈이어서 그걸 살리면 좋아요. 그리고 살짝 붉은빛 또는 브라운 사용 중이시거든요. 눈 밑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강조하고 너무 블랙 아니면 살짝 고동빛으로 하면 너무 다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조금씩 조절주는. 남자분들은 여자보다 메이크업 경험이 별로 없기도 하고 해서 잘 못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객님들은. 그래서 이렇게 대주고 앞에 보실게요 하고 그냥 눈 편하게 자기 모습 보고 있으라고 하고 여기 애교살을 살짝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 이게 좀 내려가요, 아래 점막이.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그려주면 잘 그려져요. 이분이 너무 잘 뜨셔서 어떻게 예로 들 수가 없는데 잘 못 뜨시거든요, 원래. 아무래도 여자보다 메이크업 한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약간 눈 밑에 무언가를 하는 게 되게 무섭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실장님처럼 이렇게 내려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그냥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서 메이크업 할 땐 여러 방법대로 해주시면 더 좋아요. 모델이 눈썹을 너무 잘 정리해와서 그냥 몇 가닥만 다듬을게요, 제가. 빗었을 때 딱 튀어나온 애들 몇 개 있거든요. 걔네만 톡 발라주면 돼요. 이제 눈썹 모양이 여기 이렇게 약간 살짝 비어있으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올라와 보일 수 있거든요. 그 앞에도 딱 제가 한두 가닥만. 특히 남자 눈썹 정리할 때는 남자 눈썹모가 약간 여자보다 진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두 가닥만 잘못 잘라도 그냥 없어져 보여요. 진짜 딱 이 한 가닥만 잘라야 되고 잘라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비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더 이상 다듬으면은 같이 더 없어 보여서 그냥 여긴 채워주는 게 나아요. 여기가 더 이렇게 약간 좀 얇고 살짝 이렇게 긴 느낌이 있어서 길이감을 이쪽 눈썹에 맞춰서 여기 그릴게요. 그리고 서브 볼 때 저는 항상 예를 들면 면봉이랑 실장님이 눈썹을 그린다 그러면 뭐 컨실러, 브러쉬나 펜슬을 사용하시는 실장님 스타일에 따라서 같이 들고 있으면 바로바로 뽑아서 사용하실 수 있어서 편하거든요. 근데 면봉은 웬만하면 거의 모든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초 바를 때도 뭐 사실 눈이 건조하거나 하면 눈곱을 낄 수도 있잖아요. 면봉은 웬만하면 서브를 볼 때는 여기 항상 고정, 조금 더 좋기는 해요. 샵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가끔 서브 하도 볼 때 여기 끼고 다니니까 평소에도 서브 끝나는데도 계속 끼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 그만큼 습관화를 시켜야 돼서. 하다 보면 아마 여기에 떨어지지 않고 잘 고정돼 있을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눈썹 그릴 때 여자처럼 진짜 깔끔하고 뾰족하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메이크업마다 당연히 이건 다르니까 뭐 정답처럼은 안 들어도 되는데 살짝 조금 더 부드럽게 푸는 느낌으로 끝난다고 해야 되나, 끝마무리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눈썹이 끝쪽에 이쪽에 조금 더 없는 편이긴 하거든요. 반대쪽에 비해서. 거의 블랙에 가까운 펜슬이랑 그레이랑 조금 섞어가면서 뒤쪽은 조금 더 선명하게. 모델도 눈매가 길어서 그림자가 있는 대신 여기 끝이 약간 이렇게 뭉툭하게 다크서클이 같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잘 좀 가려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섀도우 번진 느낌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장님이 이쪽으로 오시면은 살짝 뒤로 빠지거든요. 실제 만약에 샵에서 메이크업을 한다고 하면은 조명이 되게 양옆에 되게 세게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명을 좀 가리지 않는 게 좋긴 합니다. 조명으로 눈썹을 하나 더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운다거나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잘 치고 빠지는 게 더 좋아요. 거의 다 완성된 상태긴 했는데 눈 하면서 살짝 지워지거나 떨어진 가루들 좀 더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것 같아요. 눈 밑에 정리할 때도 너무 애교살 근처까지 가까이 다크서클이나 그런 커버를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남자분들은 여기가 약간 넓게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 있어야 깊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애기살까지 크게 밝히지 않는 거예요. 수염 커버 컬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밝은 걸로 하면은 푸른 햇빛처럼 조금 오히려 더 부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 여기 광대 윤곽이 개인적으로 각진 게 남성성을 강조한다 생각하거든요. 너무 여기서부터 광대를 이렇게 안쪽으로 쉐딩을 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제가 여기 커버는 따로 안 봤는데 혼자 하실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봐줘야 돼요. 왜냐면은 저도 사실 여기서만 계속 메이크업 하다 보면 여기 이렇게 놓칠 때가 많거든요. 코 옆에 모공이나 이런 데에 난 여드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제가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약간 이 정도여가지고 직접 와서 보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리고 약간 이런 부어 보이는 눈 할 때는 쉐딩을 살짝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섀도우랑 중화시킨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남자는 너무 코가 얄쌍한 것보다 적당히 높지만 도톰한 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막 여자처럼 좀 안쪽으로라기보다는 살짝 여기 쪽 쉐딩 들어가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 예쁜 부분 광을 죽이는데 조금 더 파우더를 전체적인 느낌에다가 다 줄 거예요. 왜냐면 피부가 전체적으로 약간 두껍고 트러블이 약간 있는 피부는 유분도 그만큼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더 뽀송하게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입술 죽이고 마무리 할게요. 지금 거의 마무리여서 헤어라인도 같이 정리를 할 건데요. 앞머리가 있는데 왜 헤어라인을 채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무대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샵에서는 최대한 머리가 다 뒤집어져도 예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해서 헤어라인 조금 더 정리할 거예요. 이 컬러가 되게 주황색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 중에서는 까무잡잡한 분들이 많고 진짜 생각보다 푸른기가 많이 돌거든요. 이 컬러로 딱 얹으면은 진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주황색인데 이게 제 핏줄에다 한번 보여줘. 핏줄에다가 이렇게 담으면 핏줄이 오히려 이게 중화가 돼요. 그래서 푸른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살짝 파우더로 누르고 그 위에 썼던 파운데이션으로 살짝 더 얹듯이 하면 수영 컵은 진짜 잘 돼요. 근데 이제 더 까마신 분들은 이제 있으면 더 푸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는 진짜 이렇게 까만색도 있거든요. 이거 진짜 소량으로 조금씩 섞어요. 이렇게 하면서 잘 가려져요. 수염은 절대로 밝은 컬러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옅게 돌면 진짜 안 예쁘잖아요. 가면 쓴 거 같고 약간 이렇게.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블랙 가까운 다크한 브라운 컬러는 머스트헤브 거 중에 되게 다크하고 블랙에 가까운 브라운 블랙 같은 새까만 컬러가 하나 있어요. 미찌옷이 21P도 되게 촉촉하고 밝은 핑크색 컨실러로 여자 할 때 좋고 남자 할 때랑 다크서클 커버할 때는 29P인가 그 주황빛 도는 컨실러가 있어요. 요거는 컨실러 판에서 믹싱해서 쓰기 때문에 주황색 컬러는 구비해두면 되게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옛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립스틱도 많이 믹싱해서 썼거든요. 지금 제가 약간 비슷한 게 있어서 꺼냈는데 이런 컬러예요. 이게 립스틱인데 이거에 컨실러 섞이면 주황색이 어차피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해도 돼요. 무조건 제품 사야 돼 안 해도 되고 립스틱이나 있는 거 활용해도 돼요. 근데 저는 제품 사요. 어차피 있으니까. 오늘도 난 길을 나서 새로운 나를 찾으며 걸어 남겨둔 그림자 속에 빛을 쫓아